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유한양행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요. 자, 우선 새벽에 미국에서 상호관세 발표가 있었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는 상호관세 20%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25% 관세 부과가 결정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측에서 발표한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이번에 적용한 상호관세는 상한선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관세가 더 올라갈 일은 없을 거다. 오히려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관세가 조정되고 하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상호관세에 대한 내용을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25% 예상해서 25% 확정이 됐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LNG 프로젝트 참여 혹은 HBM 등등 관세를 낮출 수 있는 협상의 카드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실 상호관세 같은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된 상태에서 모든 악재 내용이 해소됐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유한양행은 제약바이오 종목이잖아요. 이번에 의약품은 상호관세에서 제외가 됐어요. 제외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품목별로 따로 적용하는 개별관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개별관세에서 과연 몇 %가 나오는지가 중요하겠죠. 그쵸? 근데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당장 알 수는 없고 천천히 시간이 지나면 하나둘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한 단기적인 충격으로 시장도 빠지면서 시작을 했고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똑같죠 여러분들. 장 초반에 개파락 시작을 했고 4.3%까지 밀렸지만 현재는 반등을 하면서 제가 선을 그어놨었던 10만 9천 원대 앞에 저점이죠 여러분들. 이 라인대를 일단은 지금 지켜주고 있다. 여기를 그냥 계속 깨면서 내려가는 급락이었으면 불안했겠지만 지금은 이 저점 구간대를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한양행도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보다는 악재 내용들이 반영이 됐고 주가 또한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 왜? 오늘 관세 끝났죠 여러분들. 그 다음 내일 뭐 있어요? 정치학제 하나 끝나잖아요.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금요일 오전 11시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과가 인용이 나오던 기각이 나오던 결국에는 주식 입장에서만 보면요 결론이 나오죠. 결론이. 지금까지는 무정부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 자체가 없었고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면 이제는 당장 인용이던 기각이던 결론이 나오고 정부 측의 대응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고 그러면 정치 끝났고 관세 끝났고 시장의 상방을 제한하고 하방 압력을 키웠었던 두 가지의 큰 변수가 완벽하게 해소가 됩니다. 자, 지난 한 2주 동안은 이런 악재들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장에 나왔지만 이제는 반등장 나와야죠. 그리고 그때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지금 저점 자리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박스권 상단에 돌파를 할 때는 어떤 이슈가 터지고 얼만큼의 수급이 들어오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좋은 재료가 터지고 대량의 수급이 들어오면 박스권 상단 돌파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박스권 상단에 돌파할 만한 수급도 안 들어오고 재료 또한 안 나온다. 그러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까지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목이 박스권을 만들고 변동성을 키우는 과정에서 저항대랑 지지대가 명확하잖아요. 이것만 갖고 매매하면 돼요. 밑에 저점 자리에 근접할수록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상단에 근접할수록 매도의 관점으로 대응하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도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 내가 최근에 매수했는데 손해 보고 있어요. 본전 오면 팔려고요. 이런 생각보다는 다음 주에 무난하게 주가 올라가면 13만원, 14만원 근처까지 왔을 때 충분히 수익 마무리할 수 있잖아요. 너무 시장을 불안하게 보면서 조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천천히 차분하게만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일단 이번 주까지는 유한양행이 저점을 잡는 과정이 나올 거고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대응하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거고요. 또 앞으로는 타점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영상 내용 잘 따라오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유한양행 관련해서 저점을 잡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제가 쓰고 있는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타점을 어디에서 잡냐면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수 타점,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면 매도 타점이라고 확인을 하고 이에 맞는 대응을 하거든요. 자, 이걸 갖고 우리가 하나오션 종목을 매매했을 때, 자,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땐 뭘까요? 바로 매수 타점이요. 자,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매수하고 나니까 주가가 반등, 그리고 아직까지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도가 아닌 홀딩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번 유튜브를 찾아보고 유튜브 찾아서 영상 확인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텐 세력 타점이 나오면은 먼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타점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12월 20일 금요일이었거든요. 이거 타점 보내기 전에 영상 찍었었고 실제로 주가는 제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흘러갔거든요. 말로만 떠들면 의미가 없으니까 자, 우리 구독자분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검증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12월 19일자에 올렸었던 하나오션 영상입니다. 자, 우리 바쁘니까 유튜브 자막 켜놓고 어떤 내용인지만 볼게요. 자, 이때 제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상태에 있고 다른 기업들이랑 키 맞추기 과정을 통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32,1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는 얼마였냐면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알 건데 12월 17일자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밑에 있는 매물대 소화만 하게 되면 얼마까지 공짜라고요? 73,000원까지 공짜라고요. 이때 하나오션의 주가는 얼마예요? 32,450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제가 문자를 발송할 때 쓰는 문자받아 사이트 전송 내역인데요. 자, 개인 고객 주식 명사수 확인하시고요. 자, 전송 내역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발송 일자를 보시면 12월 20일 12시 30분. 자, 보통 우리 직장인분들도 뭐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일 때문에 바쁘더라도 점심시간대에는 휴대폰 한번 확인하고 이대로 대응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때 하나오션 매수가 34,000원에 목표가 73,000원. 방송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제가 타점 잡아드렸죠. 발신번호 같은 경우는 7775번에 8354. 위에도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보내드렸고 실제로 노란 색깔 화살표가 나왔을 때가 언제냐면 12월 20일 금요일 세력 타점 매수가 33,400원에 나왔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을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내용을 문자로 드립니다. 대신에 제가 이런 걸 보내드리는 대가로 뭐 돈을 요구한다거나 금전적인 걸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제 유튜브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보답의 의미로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자, 구독 버튼 까먹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위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7775번에 8354 번호로 종목명 같이 작성해서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구독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뭐 현대차면 현대차 확인할 수 있게끔 종목명 꼭 작성해서 남겨주시면 세력 타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까먹지 마시고 세력 타점 신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야, 운 좋아서 너 이거 한 종목 맞춘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뭐 다른 종목도 많아요. 뭐 제가 간단하게만 보여드려도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도 노란 색깔 화살표 1번, 2번, 3번, 4번 나왔죠. 나올 때마다 주가는 항상 우상향을 했고 이 내용 또한 제 유튜브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12월 12일자에 올렸었네요. 이때도 제가 바쁘니까 자막만 켜놓고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자, 우리 12월 10일이었죠. 12월 10일이면 언제였냐면 이날이었습니다. 자, 요날 제 마우스 보이시죠? 박스권을 만들어 주면은 여기 안에서 타점이 나올 거다. 무슨 타점? 매수 타점.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밑에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여기서 매수 타점 한번 나왔고 주가는 신고가를 만들었죠. 근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자, 우리 유튜브 영상 보시면 1월 3일자에 찍었던 제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날도 제가 뭐라 그랬죠? 준비를 해야 된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타점이다. 나중에 올라갔을 때 뒤늦게 들어가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현대로템도 신고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 챙겨보고 내가 궁금한 종목들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확인하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해당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통해서 수익을 보려면 저렴한 자리에 들어가고 비싼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세력 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 신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아이테오젠 종목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종목은 이제 추세가 오랫동안 유지됐던 종목이고 세력들이 분할로 익절했던 종목이거든요. 지금 밑에서부터 보시면 노란 색깔 화살표 나오는 구간에선 매집의 신호고 파란 색깔 화살표가 나오는 데선 세력들이 50% 이상 물량을 파는 자리예요. 자, 밑에서 사고 올라가니까 위에선 팝니다. 파니까 떨어지죠. 근데 다시 한번 매집을 하죠. 그리고 올라가니까 위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알테오젠 종목은 아마도 다시 매도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상향하고 쌍봉 혹은 그 이상 추가 상승도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운전하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매매를 하면은 내가 그냥 혼자서 대충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단 훨씬 더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오늘 우연한 계기로 제 영상을 처음 보신 시청자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턴 제 구독자가 되시고 저한테 세력 타점을 받아가시면 조금 더 좋은 매매 결과 기대할 수 있으니까 시간 내셔서 세력 타점 신청 꼭 하시고요. 아, 그리고 주의사항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한테 이제 매일매일 세력 타점 신청하시는 분들이 100분이 넘어가요. 100분이. 근데 구독자는 100명씩 안 늘어납니다. 이 말이 뭐예요? 구독 버튼을 안 누르고 그냥 세력 타점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같은 건 뭐 복잡한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뭐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께서 손가락 몇 번 눌러주시면 되는데 세력 타점 신청하기 전에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제 오늘 영상 마무리하러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유한양행 넘어와서 내용 한번 정리해보면요. 우선 지금 지표에 대한 내용들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유한양행도 보시면 어때요? 매수 신호가 등장하고 매도 신호가 나왔고 매수 신호가 나오고 매도 신호가 나오고 그 다음 주가가 조정을 받은 다음에 매집의 신호가 나오면서 실제로 반등도 나왔어요. 근데 제대로 된 매도 신호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 사실상 물량을 담았던 세력들이 대량의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시장의 영향도 있을 거고 아니면 매집을 위한 인위적인 주가 조정도 있을 거고 결국에 나중 가서 봤을 때는 저는 이게 그냥 하나의 파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누가 봐도 주가의 상방을 제한하고 또 누가 봐도 주가의 하방을 제한하고 이 정도로 주가를 관리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주포 말고는 없거든요. 앞으로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진행하고 있는 임상 파이프라인도 많고 뭐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렉나자 같은 경우도 유럽에 이어서 아시아 국가 승인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 뭐 리브리반트 같은 경우도 지금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변경을 하는 SC 제형 변경 또한 추진을 하고 있고 당장 이번 연도 하반기에 나올 만한 재료도 상당히 많고 이런 재료 하나하나가 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실적이랑 연관이 되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된다? 그럼 주가는 훨씬 더 크게 가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테오젠의 주가가 크게 올라갔었던 배경이 뭐였냐면 키트루다 SC를 통한 확장성 그리고 그 확장성을 통해서 갖고 갈 수 있는 기업의 이익 이게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단순하게 뭐 기대감만 있고 돈을 못 번다 이런 인식이 많았다면 이제는 이걸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장 이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보고 예상 주가를 봐도요. 이번에 유한양행 지금 예상 실적을 보시면 이게 연간 실적이 쭉 나와 있는 건데 밑에 내려보시면 PER이란 게 있습니다. PER. 자, 보통 이제 주가 수익 비율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려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평균 PER은 50에서 100입니다. 아마 평균 한 70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일단 이번 연도 유한양행 PER 지금 추정치를 보시면요. 대략 60 정도 나옵니다. 시장 예상치에 그냥 딱 들어맞죠. 근데 내년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PER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PER은 낮으면 낮을수록 보통은 저평가에 있다고 표현을 해요. 저평가에.
근데 당장 2027년도 실적 보면요. PER이 20일밖에 안 돼요. 20일. 그러면 대략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3배, 4배 가까이 올라가야 적정 주가거든요. 자, 지금 우리 알테오젠 PER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PER을 보시면요. 이번 연도 269예요. 269. 근데 내년 71, 내후년 24. 이렇게 줄어들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저평가고 주가 상승에 대한 업사이드가 크게 열려 있는 겁니다. 저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전히 1년 뒤, 2년 뒤 실적을 봤을 때 PER은 저평가 상태에 있고 제약바이오 기업들은요. 돈을 버는 순간에 기업의 밸류 자체가 확 올라가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하면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이 파동이 결국에 나중 가서 봤을 때는 하나의 매집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우리 주주분들 지금 단기적인 변동성이 힘드시겠지만 나중 가면 우리 분명히 웃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타점 나왔을 때 매수 매도 신호 보내드릴 거니까 혹시 아직까지 타점 신청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지금이라도 유한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